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강제 동원 배상 제3자 변제안 발표 관련한 얘기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지금 거센 반발하고 있죠? 네, 오늘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오후 1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함께 시민단체, 야당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직접 참석해서 관련 입장 밝힐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양금덕 할머니는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시는 거고 김성주 할머니는 경기 안양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올라올 예정입니다. 다른 것보다 두 할머니들의 건강 네. 걱정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어저께 말씀하셨었죠? 네, 어제 오후에 2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만은 안다. 지금은 죽지도 못한다. 약도 좋고 병원도 많으니 끝까지 싸워서 노력해서 헤쳐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은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량처럼 받는 배상금 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네. 자, 피해자들 반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어제 저녁에 발표가 있는 뒤에 외교부는 피해자 대리인단 측에 앞으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확정된 이번 안을 설명을 하고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다만 동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추후 진행되는 개별 면담에 일일이 동석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네. 피해자들이 이번 안을 분명히 이해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반응도 나왔죠?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해법이 역사적인 발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한미일 세 나라 관계 증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도 강조했습니다. 예. 3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 25차례나 개최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한일 정상이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풀었다 평가를 했습니다. 외신들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요. 예.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일 간 분쟁 해소 압박해왔다 이렇게 전했고 예.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 평가했습니다. 정치권도 이제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소개해드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내버려둔 폭탄 같은 문제를 윤 대통령이 처리한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반면 야권은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다 이러면서 반발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강제징용 해법 규탄 의원 모임 등을 이제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겠다고 했고요. 또 긴급 시국선언 열겠다 예고했는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말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윤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번 강제징용 판결 해법은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국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예.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예.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 평가서 협의가 완료가 된다면 이를 반영해서 개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이르면 2025년 2년 뒤에 착공이 시작되고요. 2030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 그럼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시에 제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성산이요. 네, 예. 545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길이 3.2km 활주로 한 개를 갖춰서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기존의 제주공항보다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환경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사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전에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가 됐었군요. 네, 국토부가 2019년 12월 두 차례 보완을 거친 평가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2021년 7월에 환경부가 이를 반려했는데요. 내용 등을 보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네. 소음, 맹꽁이나 두견이 등 법정 보호종 대체 서식지 확보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가 이제 올해 1월 평가서를 다시 제출을 했고요. 조류의 대체 서식지 조성하겠다는 계획 추가했고 항공기가 바람 방향과 달리 이착륙할 때 소음 정도를 재검토한 결과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가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서식지 보호 계획 수립, 또 항공 소음 영향과 저감 대책 수립, 법정 보호 생물 현황 조사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공항 개발 계획에 동의를 한 겁니다. 네. 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이런 결정을 놓고도 찬반 논란을 빚었다고요? 네, 먼저 찬성 측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주의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 측은 이번 결정이 국토 파괴에 환경부가 국토 파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이중대가 환경부라고 선언한 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예.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 환경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과 관련한 평가 협의 앞으로 한 번 더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남았는데요. 예. 여기서 제주도 또 제주도 의회의 역할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전방에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20대 남자에게 뚫린 사실 그것도 뒤늦게 확인됐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원도 고성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뚫린 겁니다. 20대 남성 A씨가 이제 검문소 두 곳을 통과를 한 건데요. 보니까 A씨가 상급부대 소속 장교라고 윽박을 지른 겁니다. 예. 그랬더니 검문소를 지키던 병사들이 처음에 의심했는데 예. 민통선 내 부대의 상세한 지명 등을 언급하면서 장교 행세를 하니까 일단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면 첫째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통상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 사전에 신원 통보를 하고 확인을 거쳐서 출입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 이 같은 과정이 거치지 않은 거죠. A씨가 검문소를 통과한 직후에 이 병사들이 수상하게 여겨서 A씨가 불러준 이름의 장교가 상급부대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그 해당 이름의 간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예. 곧바로 수색에 나서서 붙잡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드라마 DP 혹시 보셨습니까, 앵커님? 예. 네, 거기서 보면 이 손석구 씨가 그 장교인데 사복 차림으로 병사들을 윽박지르거든요. 나 이번에 새로운 장교다. 문 좀 열어달라 하니까 병사가 바로 열어줍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병사에게 너 내가 간첩인지 장교인지 어떻게 알고 열어주냐. 너 다음 휴가 반납해. 이런 상황도 나오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또 반대의 상황을 다룬 영화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면 예.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정장 차림으로 육군 본부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 참모총장인데 몰라 하는데 병사가 출입증 요구하면서 참모총장 예 알겠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거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 왜 그랬답니까? 네, 일단 이 A 씨는 과거 여기에 복무했던 예비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 다시 가보고 싶었다 진술을 한 건데요. 군은 A 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추가 조사 뒤에 입법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사실 지금 사건이 난 이곳이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네. 그 20대 남자와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야구 소식 가져오셨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드디어 내일 개막하죠? 네, 내일 쿠바와 네덜란드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총 20개국이 4개 조로 나눠서 4개 지역에서 본선 라운드가 펼쳐지고요. 우리는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함께 B조에 포함이 됐습니다. 모레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B조 1라운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우리 대표팀 일본 팀과 경기했습니다. 그 결과 나왔죠? 네, 어제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팔로즈와의 평가전에서 2대4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도 있는데 인조잔디 구장에 적응이 안 된 수비에서의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진 건데요. 네. 이 대표팀이 범한 실책 모두 유격수 자리에서 나왔는데 우리 대표팀이 가장 자신 있는 자리가 유격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 인조잔디 적응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에 경기를 중간에 보다 온 네. 우리 이성무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졌군요. 네. 자,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라고 제게 말씀해 주신 선수입니다. 토미 에드먼 선수.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는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 어제 처음으로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자신이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를 받았는지 실력으로 입증을 했는데요. 에드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멸종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에서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출루에 실패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의 첫 상대는 어디입니까? 네. 모레 오후 12시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와 첫 경기를 펼칩니다. 호주를 반드시 이겨야 상위 두 팀에게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따내는 게 수월해지는데요. 2차전 상대가 아무래도 객관적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일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호주전 승리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네. 자, 오전에 이순철 위원과 인터뷰 하셨던데 네. 이순철 위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라디오에서. 일단 이순철 위원은 첫 경기 호주와의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경기를 잡으면 일본과의 경기가 두 번째 경기인데 부담감이 비교적 줄어들겠죠. 일본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은 일본보다 열세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한일전의 특수성도 있고요. 예. 일본 선수들이 또 한국전에서 유달리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20대 민간인에게 검문소 2곳이 뚫렸다는 소식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뇌종부대 DMZ에서 근무하는 군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